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사상 한사상을 확립한 최동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가 하나가 되면서 동북아 문명을 창조한 그 핵심 원리이자 미래 반도체 문명을 창조하게 될 핵심 원리인 K사상 한사상의 개천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개천의 상태가 바로 머리가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자율의 원리로서 태극과 사상과 8개와 64개의 참다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00년 동안 이 중화사상은 이 한민족이 창조한 동북아 문명의 핵심 원리인 태극과 사상과 8개와 64괴의 원리를 외래 사상인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으로 조작하고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천의 상태를 설명하는 태극과 사상과 8개와 64개의 원리는 인도와 페르시아 이원론의 지배와 피지배의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가짜 동북아 사상으로 둔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K사상, 한사상은 하늘과 땅, 마음과 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소통하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그러므로 해서 머리가 깨어남으로 해서 자율의 상태가 되어서 강력한 힘과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동북아 문명의 창조 원리 핵심인 개벽과 개천의 원리이고 이 원리가 바로 반도체 문명을 창조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00년 동안 동북아 문명에서 주인 행세를 해온 중화사상은 외래사상인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마치 동북아 문명의 진짜 사상인 것처럼 동북아 사상인 것처럼 왜곡하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화사상의 원리는 마음과 몸,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을 두루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서 머리가 마비가 됨으로 해서 속도와 힘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게 만드는 이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이며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 문명의 이원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인도 사상과 중화 사상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인도 사상의 그 핵심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리그베다의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아리안족이 주인이며 존귀하다. 그리고 드라비다족은 노예이므로 비천하다라고 하는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인데 이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브라만, 그 다음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엔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 이런 식으로 수직적 계급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로 알려져 있는 이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이 되는데 바로 이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이 중화 사상이 되어서 그동안 동북아 대륙에서 동북아 사상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 사상은 그 핵심이 그러니까
주역 개사전의 그 시작 문구인 천존집이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 하늘과 땅을 둘로 분리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화사상을 확립한 동중서의 춘추벌로에는 양존, 음비,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라고 해서 양과 여성과 남성을 둘로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음과 양이 서로 분리되어서 싸움을 해서 그 공동체는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서 머리가 마비가 되어서 속도와 힘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중화 사상이 동북아 문명의 그 주인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짜 동북아 사상이며, 그러니까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오는 외래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도의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 그 수직적 계급 구조가 중화 사상의 이원론 수직적 계급 구조로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역 계사전과 주희의 역학계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계사전에는 역유 태극생 양이 양이생 사상생 8괴라 그래서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희의 역학 계몽에는 그러므로 하나가 나누어져 둘이 되고 둘이 나누어져 넷이 되며 넷이 나누어져 여덟이 나누어져 16이 나누어져 32이 나누어져서 64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인 태극이 둘인 양이인 둘인 양이가 넷인 사상, 넷인 사상이 여덟인 8개가 16, 그리고 16이 32, 32가 64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사전과 주희는 인도의 주인과 노예 이원론, 그 다음에 수직적 계급 구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와 같이 주인과 노예 이원론 수직적 계급 구조로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한민족의 K사상, 한사상은 이런 식으로 수직적 계급 구조 또는 주인과 노예의 이원론이 아니라 모든 이원론을 수평적 평등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한 중심에서 머리가 출현해서 머리가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자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단군 신화, 천부경, 한단곡이야말로 동북아 문명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진짜 책, 진서인 것이고, 이 중화사상을 설명하는 이 책들이야말로 가짜 동북아 사상이다.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온 외래 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 안에 담겨있는 K사상, 한사상이 참다운 동북아 문명의 설계와 그 기초 원리를 설명함으로 해서 이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야말로 동북아 문명을 설명하는 동북아 사상의 진짜 책, 진서이고, 인도와 페르시아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으로 만들어진 이 중화 사상은 외래 사상이며 가짜 동북아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명백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중화 사상은 인도와 페르시아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과 그 구조가 똑같은 이와 같은 마른 목골의 태극양이 사상 8괴 64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른 목골을 45도로 기울이면 우리 K사상, 한사상의 개벽과 개천의 원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른 목골이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면서 하늘과 땅, 남과 여,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수평적 평등 구조로 만들어져서 서로 소통하고 통합함으로 해서
하도낙서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가 설명이 된다. 자, 이것이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그 가운데에서 머리가 출현하면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자율의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 천부경에 이 천부도의 중앙에 이와 같이 사각형의 무괴가 만들어졌을 때 가운데 무괴 안에 36개의 점이 태극과 사상과 팔계를 설명하고 외부가 64궤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외부의 검은 점 30개가 주역의 상경 30궤이고 흰점 34개가 주역의 하경 34궤인데, 지난 3000년 동안 이 중화사상을 설명한 그 허다한 학자와 책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책도 이 주역의 가장 근본 원리인 상경과 하경의 원리에 대해서 입도 뻥끗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K사상, 한사상의 이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가 하나가 되면서 명백한 기하학과 수학, 그 다음에 철학의 이론 체계로 증명이 되고, 바로 이것이 또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64궤의 원리를 한단국에서는 64민이라고 설명함으로 해서 이 주역 64궤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가 동북아 문명의 진짜 책 진서이고, 이 중화사상의 책들은 외래사상인 인도와 페르시아의 사상으로서 가짜 동북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해진 것입니다. 자, 단군이 머리이고 태극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설명한 이 최남선 선생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최남선 선생은 몽고 탱그리, 터키어 탕그리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한국어 대가리며 이것은 당가리며 당골로서 이 당골에 대한 한문의 차음이 곧 단군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쉽고도 정확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곧 탱글이고 탕글이며 머리이다 라고 이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개벽과 개천의 원리를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에서 하나로 결합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단군 신화에서 웅녀는 신단수 밑에서 아이 갖기를 축원하였다. 한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개벽의 상태를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삼위와 태백에 의해서 보다 더 깊게 이 개벽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군 신화에서 더 나아갑니다. 웅녀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단군은 곧 머리라고 했습니다. 단군 왕검은 곧 머리죠. 머리는 태극인 것입니다. 자, 태극은 36이 되죠. 자, 단군인 머리가 태극으로서 36이 되었을 때 이 머리가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자율의 원리가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바로 64궤인데 이 64궤가 64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64민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숫자로 표현하면 100은 36 더하기 64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하학적으로는 이와 같이 100개의 점이 되는 것인데, 이 점과 점이 연결되면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되면서 면이 되는 기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운데 무괴, 물을 둘러싼 괴짝이 한 단고기의 무괴의 충생인데, 그것이 36개의 점이 되고 외부에 64궤의 점이 돼서 64궤, 64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이 동북아 문명의 핵심 중의 핵심인 개, 벽과 개, 천의 원리인데, 이 원리는 앞으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하나하나를 또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가 하나가 되어서 개벽과 개천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가 동북아 문명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참다운 진짜 책 진서이다. 그리고 이 중화사상을 설명하는 책들은 인도와 페르시아, 외래사상인 인도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을 설명하는 가짜 동북아 사상이다 라는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00년 동안 동북아 대륙에서는 진짜가 가짜로 내몰려 버렸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신성한 대한민국 시대에는 단군 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 등등의 소중한 자료에 의해서 동북아 대륙의 진짜 사상, K사상, 한사상이 새롭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외래사상에 불과한 인도와 페르시아의 그 이원론이 가짜 동북아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동북아 대륙의 진정한 주인, 진짜 주인, 한민족이 동북아 대륙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이 단군신화와 천부경과 한단고기 안에 담겨있는 K사상, 한사상이 단군 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까지 망각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면면이 이어져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최동환의 한사상 TV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13강 단군 신화, 천부경, 한단고기가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를 담고 있다의 강의를 마칩니다.